안녕하세요. 건강한 습관입니다. 혹시 60세가 넘어서부터 살이 너무 잘 안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이어트 상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95%가 실패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확 줄이면 몸은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같은 호르몬은 더 많이 분비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의 생존 본능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만율이 약 4%대로 미국보다 거의 10배 이상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냐?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시스템에 있습니다. 몸과 뇌가 음식, 움직임, 리듬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들은 오히려 60세 이후에 더 잘 통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식 생활 습관을 참고해서 60세 이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체중과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9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입맛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입맛은 원래 이래, 나이 들어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입맛은 평생 바뀔 수 있습니다. 혀에 있는 미각세포는 10에서 14일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뇌의 식욕회로 역시 60 그리고 70대에도 충분히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 급식을 통해 야채, 생선, 국물, 밥 같은 기본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집니다. 달고 자극적인 맛보다 재료 고유의 맛을 배우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을 조금씩 줄이면 미각이 점점 예민해지면서 예전보다 덜 짜고 덜 달아도 맛있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 맛도 안 느껴지던 딸기가 다시 달게 느껴지고 국에 소금을 덜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집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딱 한 가지, 자주 먹던 가공식품 하나를 사과, 견과류, 미소국 같은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딱 2주만 계속해보시면 입이 먼저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배고픈 순간에는 누구라도 몸에 좋은 것보다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편의점 코너 비니를 보면 과자와 탄산음료 대신 도시락, 생선, 국, 두부 같은 비교적 균형 잡힌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먹는다고 해도 완전히 망가지는 식단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 손질된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크래커, 소분해 둔 집에서 끓인 국,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겁니다. 반대로 과자, 빵, 초콜릿 등은 눈에 안 보이는 찬장 깊숙이 넣거나 아예 집에 들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약해서라고 자책하시지 말고 오늘부터 집안 환경을 조금씩 재정비해 보세요. 세 번째는 80%만 배부르게 먹기. 일본식으로 말하면 하라치부입니다.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는 대신 배부른 것 같은데 한두 숟갈은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먹으면 이미 배가 차 있는데도 뇌는 아직 배부르다 신호를 못 보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일본 식탁을 보면 덩어리 큰 접시보다
작은 그릇에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다양하게, 예쁘게 담아서 뇌가 충분히 먹었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도 작은 접시를 쓰고 국은 먼저 먹고 식사 중간에 한번 잠깐 쉬면서 지금 정도면 충분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배고픔이 아니라 만족감을 기준으로 멈추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는 단맛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 게 더 당기고 한 번 먹으면 끊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 의지 문제라기보다 수십 년간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뇌와 혀가 달아야만 만족한다는 쪽으로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구권에 비해 전체 당 섭취량이 훨씬 적습니다. 디저트도 양이 작고 탄산음료도 용량이 작고 훨씬 덜 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음식을 8주 정도만 줄여도 같은 음식이 예전보다 약 40%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즉, 단맛을 내리는 훈련을 하면 자연식에서 오는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장 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나 물레몬, 진한 케이크 대신 과일, 디저트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 걸 아예 포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덜 달아도 행복한 상태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리듬을 갖추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를 담당하는 호르몬 리듬이 더 쉽게 흐트러집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먹고 밤에 과하게 먹는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과 에너지가 널뛰기를 하게 되죠. 일본에서는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아침은 9시 이전, 점심은 오후 1시 전후, 저녁은 8시 이전에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식사 시간대를 대략적으로 정해두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배고픔과 소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를 몸을 챙기는 약속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은 야식, 아무 때나 집어먹는 간식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지방도,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처럼 하지 않고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 헬스장에 안 다녀도 8,090대까지 비교적 잘 걷고 잘 움직입니다.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 계단 오르기, 장 보러 다니기, 집안일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 내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NEAT, 즉 비운동성 활동 대사량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NEAT를 늘리는 것이 무리한 운동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으로 전화 통화는 서서 TV를 볼 때 가볍게 발목 돌리기, 부엌에서 기다리는 동안 까치발 들었다 내리기. 이런 자잘한 움직임들이 다 합쳐져 하루의 에너지 소모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과 근육을 굳지 않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는 천천히 먹는 연습입니다. 식사를 다 끝냈는데도 왠지 허전하고 덜 먹은 것 같은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건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어서 뇌가 먹었다는 느낌을 미처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쓰고 작은 그릇에 나눠 먹고 식사 시간 자체를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는 젓가락이 아니더라도 한 입 먹고 나서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기, 2030번 정도 충분히 씹기, 식사 시간이 최소 1520분은 되도록 하기만 해도 포만감이 훨씬 달라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일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식사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서 대충 먹는 식사가 습관이 되면 몸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뇌는 식사를 한 걸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고 먹고 나서도 만족감이 적고 뭐라도 더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남게 되죠. 식탁에 앉아서 첫 입을 먹기 전에 숨을 천천히 3번 고르고 처음 12분은 말없이 음식 맛에 집중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짧은 집중 시간이
몸을 휴식과 소화 모드로 바꿔줍니다. 상체 긴장이 풀리고 소화액 분비가 좋아지고 포만감 신호도 훨씬 잘 느껴집니다. 아홉 번째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호르몬, 스트레스 대응 능력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이번엔 진짜 독하게 해보자. 이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생활을 보면 나를 다그치는 구조가 아니라 안에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걸어야 움직일 수 있고 정크푸드가 주변에 별로 없고 그릇 크기나 식문화 자체가 과식을 막아주는 식이죠. 우리도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 구조, 부엌 정리, 장 보는 패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분위기. 조금만 손을 보면 건강한 선택이 더 쉽고 덜 건강한 선택이 오히려 귀찮아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일본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체조처럼 3분 정도 가볍게 전신을 푸는 스트레칭,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스쿼트 510회, 가볍게 반쯤 앉아 버티는 자세로 균형 잡기, 양팔을 앞뒤로 흔들어주는 팔 운동 등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혈액순환과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크게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새로운 유행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생활 설계에 가깝습니다. 입맛을 다시 키우고 집안 환경을 바꾸고 먹는 속도와 리듬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생활 속에 흩뿌려 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숫자로 보이는 체중뿐 아니라 기운, 소화, 잠, 기분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젊을 때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 움직임, 즐거움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구나라는 자책보다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 거였구나라는 안도감과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